이 세상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유심한 관찰과 고뇌가 인류에게 일이 많은 것을 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흐름. 최적화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아야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딸 아야카. 26살 꽃다운 나이에 제 딸이 사고를 당했다니요. 빗속을 뚫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선 너머로 보이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딸의 모습.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도로였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고속도로 구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안내판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제가 설계한 도로가 제 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야카는 수술 중이었어요. 다리 복합 골절이라는 의사의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친구는 상태가 더 심각했죠. 중환자실 앞에서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교통공학 박사로서 수십 년 동안 도로를 설계해온 이 손. 하지만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제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설계도, 표준 규격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동료 연구원 사토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넨 후 조심스럽게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도로 위에 색깔선을 그어 사고율을 60%나 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색깔. 선 하나로 사고율이 그렇게 줄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접근법이었습니다. 선 하나로 생명을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딸이 다시 깨어나 재활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이 한국의 색깔선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연구소로 복귀한 지 한 달 전은 여전히 그 기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 또다시 그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사고를 60%나 줄인 신기한 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핑크색 선 하나로 교차로 사고가 줄었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항상 최첨단 기술과 정밀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야카의 사고 이후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이 정말 최선일까? 표준과 규격에 얽매인 나머지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색깔 유도선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운전자의 심리를 고려한 직관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죠.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나니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면 우리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먼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결정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말이죠. 부서장에게 연구 목적으로 한국행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니 의외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요. 결국 일주일간의 출장이 승인됐어요.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야카를 병문안 갔어요.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결의를 다졌어요. 아빠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는 아야카에게 잠시 출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어요. 대신 돌아와서 좋은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장 큰 선물을 찾아 떠나는 중이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일본어와 영어 안내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수화물 픽업도 신속했어요. 직원들의 친절한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마치 잘 짜인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표지판과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직관적인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차를 빌려 직접 도로 위에서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 외곽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긴장됐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도로 위에 그려진 분홍색 선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선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게 바로 그 색깔 유도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 교차로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였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지나왔을까요? 신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었어요. 운전자의 심리를 고려한 설계였죠. 운전자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유나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요. 한국에서 만든 색깔 유도선이에요. 초등학생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든 거죠. 그 말에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건 왜 일본엔 없는 걸까? 복잡한 교차로를 몇 개 더 지나면서 색깔 유도선의 효과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디자인 도로를 처음 달리는 사람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유나 연구원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유나는 한국의 도로안전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이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밤 아야카가 달렸던 도로에 이런 색깔 유도선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실존 인물 윤석덕 차장을 만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윤석덕 차장은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색깔 유도선의 탄생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윤석덕 차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10년 안산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복잡한 교차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윤석덕 차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색깔별로 길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성인도 복잡한 도로에서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색깔로 구분해 쉽게 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도 색깔별 유도선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현하기까지 쉽지 않았대요. 법 개정 싸움부터 예산 확보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 규격에 없는 디자인이라 반대도 많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범 설치를 추진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고율이 60%나 감소한 거죠. 아이들이 준 아이디어가 전국을 구했습니다. 윤석덕 차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해답이 가장 단순한 곳에 있는 법이죠. 아이들의 순수한 발상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후 여러 현장을 방문하며 색깔 유도선이 적용된 사례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램프 구간, 교차로 곡선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유도선이 활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나 비 오는 날에 효과가 좋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날 밤 아야카의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윤석덕 차장과 동행한 이명원 경사는 현장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시범 설치 당시 도로 통제를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선 하나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설치 후 현장에서 운전자들의 반응을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사고 현장에 출동할 일이 줄었다는 이명원 경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사고율 감소가 실제 현장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아야카가 생각났어요. 그날 밤 이런 유도선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한국의 여러 교통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보고 듣다 보니 제 자존심은 점차 녹아내렸습니다.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만난 유나 연구원이 여러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색깔 유도선 외에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설계들, 미학적으로 불쾌하다고 여겨져 묵살되던 아이디어들이 여기서는 실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용자 중심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규격과 표준을 맞추는데 집중했어요. 반면
한국은 실제 운전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했죠. 그 차이가 결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엔 뭔가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규칙을 완벽히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보호하는데 더 무게를 두는 접근법.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 그것이 한국 교통 시스템의 강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운전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없으면 불안하다는 말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밤에 운전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아야카가 사고를 당했던 그 비 오는 밤이 떠올랐어요. 이런 방식이 왜 일본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을까 자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규칙과 표준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사람의 안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유나 연구원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의 교통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훌륭하지만 때로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유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완벽한 규칙보다 중요한 건 그 규칙이 실제로 사람을 지키느냐는 것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이제 일본에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로 복귀한 첫날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최근 교통사고 증가 원인 분석이 안건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한국에 다녀온 교통박사의 보고를 기대하는 눈빛들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제가 본 것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대로 보수적인 상관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준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지적도로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 이런 시스템은 우리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몇몇 젊은 연구자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가능성을 보는 눈빛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젊은 연구원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말이죠. 그들과 함께 작은 연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본 실정에 맞는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연구해보자고요. 밤늦게까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며 일본 도로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적 장벽을 넘어설 방법. 기존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일본 운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법, 천천히 하나씩 방안을 찾아갔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아야카를 만났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밝게 웃는 아야카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그걸 일본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아야카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그걸 일본에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말에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반드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끊임없는 설득과 데이터 제시, 시범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부를 설득해 나갔어요. 마침내 도쿄 외곽 고속도로 한 구간에 시험적으로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의 첫걸음이었어요. 시범 구간 공사가 시작되던 날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로 위에 그려지는 색깔 유도선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일본에서도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시공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색깔이 정말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아야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첫 주는 운전자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낯선 색깔선에 의아해하는 사람들. 하지만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과 밤에 운전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색깔 유도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피드백이 늘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구간의 사고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야카가 사고를 당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결과를 문서화하여 상부에 보고했어요. 2달 차에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도로에 등장한 색색의 선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기자들도 그 효과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드디어 변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관심이 커져갔어요. 도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그동안 일본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구간의 사고율이 43% 감소했어요. 특히 야간 사고와 우천시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결과는 교통안전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연구팀과 함께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야카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가슴 아픈 사건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공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도쿄의 실험 구간이 사고율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석덕 차장을 다시 만났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인사였어요. 윤하 연구원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교통안전 시스템들도 둘러봤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바라본 야경은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도로 위로 흐르는 색색의 유도선이 마치 생명의 줄처럼 느껴졌어요. 그 선을 따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야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좋은 소식이 있어 함께 기념하고 싶어. 아야카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대에 찬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설렜어요.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야카는 병실 앞 작은 정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보조기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물었더니 아야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아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함께 천천히 정원을 거닐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도쿄 시범 구간의 성공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식, 정부에서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까지요. 특히 아야카가 사고를 당했던 그 도로 구간이 첫 번째 확대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아야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이 선 하나 때문에 나 다시 걷게 된 거 알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야카가 설명했어요. 매일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하지만 아빠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죠. 말없이 딸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땐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거야.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주 아야카가 퇴원하는 날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 다다르자 도로 위에 그려진 분홍색 유도선이 보였어요. 아야카가 그 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거 정말 신기해요. 복잡한 도로가 갑자기 쉬워 보여요. 그래, 우리는 때때로 복잡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나 봐.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아야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국제교통안전 심포지엄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색깔 유도선 시스템의 일본 도입 사례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객석 앞줄에는 아야카가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윤석덕 차장과 윤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함께 안전을 고민하는 동료들이 되어 있었죠. 강단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밤도로 위 색색의 유도선을 따라 달리는 차량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선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선입니다. 우리가 어른의 시각에서 놓치고 있던 것을 아이들의 눈으로 발견한 혁신입니다. 한 아이의 크레파스에서 시작된 작은 선 하나, 그 선은 어느새 국경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선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객석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야카의 미소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도로 위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변화로 이어졌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윤석덕 차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히로토 박사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일본에서 오신 교통 박사가 우리의 단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더 널리 퍼지게 되었네요. 함께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당신의 아이디어가 제게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교통안전 분야의 새로운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통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더 안전한 도로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연구소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도로의 색깔 유도선 사진이죠. 그 사이에는 작은 팻말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된다.
가끔 밤에 도로를 달릴 때면 색깔 유도선을 따라가며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술이나 복잡한 시스템만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작은 선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의 삶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도 아야카는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교통안전 캠페인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딸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에 저도 함께하고 있어요. 색깔 유도선은 이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이 아이디어가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제 딸 아야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사고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허점을 딸의 희생으로 깨달은 거조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오늘도 연구실에서 새로운 교통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격과 표준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실제 운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실생활에서 효과가 있는지가 더. 가끔 아야카와 함께 드라이브를 갈 때면 색깔 유도선을 따라가며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일본에 도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는지,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유나 연구원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죠. 1년에 2번씩 교통안전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어요.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국경을 넘어 함께 안전을 고민하는 시간이죠. 어느 날 아야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색깔 유도선을 알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기 힘든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너무 우리 방식만 옳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딸의 사고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가져왔으니까요. 아야카는 이제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의 의미를 찾았어요. 오늘도 퇴근길에 색깔 유도선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위 선명한 색깔들이 마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윤석덕 차장에게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혁신은 비싼 기술이나 복잡한 시스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아이들의 단순한 시각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저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야카의 얼굴입니다. 이 시스템이 내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실질적인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요즘 제 연구실에는 항상 크레파스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막힐 때마다 크레파스를 꺼내 간단한 선을 그어보곤 해요. 가장 단순한 곳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죠. 얼마 전 아야카가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었어요. 저도 동행해서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흥미롭게 들은 부분이 크레파스에서 시작된 색깔 유도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의 혁신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올해는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 일본에 도입된 지 3년째 됩니다. 전국 주요 도로에 확대 적용되었고 사고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특히 복잡한 교차로와 야간 운전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통계를 넘어 실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 협력 모델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국가 간 경쟁보다 협력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윤석덕 차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통안전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저 역시 마음이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문가 교류를 넘어 진정한 우정이 되었으니까요. 밤 도로를 달릴 때면 종종 그날의 빗속 사고 현장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괴롭지만은 않아요. 그 아픔이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명함에는 작은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색깔의 선이 교차하는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협력의 상징이자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색깔 유도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그것은 기술의 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고 말이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내다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했을 거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가족이 색깔 유도선 덕분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제 저는 교통공학 박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도로를 바라봅니다. 기술과 규격보다 그 도로 위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기억합니다. 가장 위대한 혁신은 종종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야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스스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있어요. 색깔 유도선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로 가는 안전한 길이니까요. 한 아이의 크레파스에서 시작된 작은 선 하나, 그 선은 어느새 국경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선이 되었고 한 아버지와 딸의 삶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끔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딸의 사고, 한국의 색깔 유도선과의 만남, 그리고 이를 통한 변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아요. 어제는 국제교통안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국경을 넘는 안전혁신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공통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연설을 마치고 윤석덕 차장과 윤아 연구원 그리고 아야카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장의 사진 속에 아픔과 희망, 좌절과 성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색깔 유도선은 단순한 도로 위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접근법을 바꾸는 철학이 되었어요. 복잡한 문제에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식.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 국경과 정치를 넘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도로 위의 색깔 유도선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시작을 기억합니다. 한 아이의 크레파스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용기 있는 도전. 때로는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은 볼 수 있다는 겸손한 깨달음을 주죠. 오늘 밤 아야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색깔 유도선, 처음에는 단순한 도로 위의 선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아이의 크레파스 놀이에서 시작되었다니. 세상에 작은 아이디어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을 잃을 뻔한 아픔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전환점이 된 거죠. 이제는 그 아픔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도로 위에 반짝이는 색색의 유도선, 그 선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 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 아버지와 딸의 아픔, 한 연구원의 영감, 그리고 국경을 넘은 협력의 결실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의 복잡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빛난다는 사실도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만난 색깔 유도선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색깔 유도선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 선은 단순한 도로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선이자 생명의 선이며 국경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딸과 다시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준 기적의 선이기도 하죠. 한 아이의 크레파스에서 시작된 작은 선 하나, 그 선은 어느새 국경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선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희망의 선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 하나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선이 되었네요.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으니 생활에서도 꼭 관찰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인인 것이 감사함을 다시 느껴보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건강하세요.